와, 오늘 시장 정말 말 그대로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지금 모두가 같은 질문을 던지고 있죠. 아니,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오늘이 갑작스러운 시장 붕괴를 불러온 세 가지 충격, 그 실체를 속 시원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하루 만에 코스피 지수가 333포인트나 그냥 사라져버렸습니다. 이건 그냥 단순한 하락이 아니에요. 위기가 시작됐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탄인 거죠. 네, 도대체 시장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 질문의 답은요, 사실 이 화면 속 숫자에 있는 게 아닙니다. 저 멀리 중동에서 시작된 전쟁의 불씨에서부터 찾아야 해요. 지금부터 그 모든 조각들이 어떻게 하나로 연결되는지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시장 붕괴의 첫 번째 단서, 바로 중동의 지정학적 위기입니다. 모든 일의 시작점이죠. 현재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습한 지 열흘이 넘어가면서 전쟁이 점점 격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시장을 순식간에 얼어붙게 만든 결정적인 변수가 하나 등장합니다. 바로 이란 최고 지도자가 교체된 사건이에요. 사망한 하메네이의 뒤를 이어서 그의 아들인 모주타바 하메네이가 새로운 지도자가 됐고요. 이슬람 혁명 수비대가 곧바로 충성을 맹세했습니다. 근데 이 아들이 아버지보다 훨씬 더 강경한 반미 성향으로 평가받는 인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단기간에 정권이 무너질 거라는 기대는 사라지고 아, 이거 전쟁이 장기화되겠구나 하는 공포가 시장을 덮친 겁니다. 그리고 이란 혁명 수비대가 이런 경고까지 날립니다. 작전이 계속되면 유가 200달러도 가능하다. 이건 그냥 협박이 아니에요. 사실상 전 세계 경제의 혈관을 끊어버리겠다는 정말 섬뜩한 선전포고인 셈이죠. 자, 이렇게 시작된 지역 분쟁이 어떻게 전 세계적인 오일 쇼크로 번졌을까요? 에너지랑 물류망이 순식간에 무너지는 과정을 한번 보시죠. 이게 첫 번째 충격파의 신호입니다. 서부 텍사스산 원유, WTI 가격이 배럴당 116달러까지 그냥 치솟아 버렸습니다. 심리적 저항선이었던 100달러 선이 그냥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근데 유가 쇼크가 여기서 끝이 아니었죠. 바로 물류 대란으로 이어졌습니다. 아시아랑 유럽을 잇는 항공화물 운임이 무려 45%나 폭등했어요. 그리고 결정타가 나옵니다. 유럽에 남은 LNG, 그러니까 액화 천연가스 비축량이 단 이틀치밖에 안 남았다는 보도가 나온 겁니다. 이틀이요. 이건 뭐 에너지 안보가 그냥 벼랑 끝에 몰렸다는 얘기죠. 자, 이제 이 거대한 글로벌 충격파가 바로 한국 시장을 어떻게 집어삼켰는지 그 파장을 본격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한국 시장은 그야말로 삼중고, 즉 트리플 쇼크에 직면했습니다. 첫째, 보시다시피 100달러를 훌쩍 넘어선 고유가. 둘째, 원화 가치가 폭락하면서 환율이 1,500원에 육박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가가 폭락하면서 결국 서킷 브레이커까지 발동된 겁니다. 방금 서킷 브레이커라는 말이 나왔는데 이게 뭐냐면요. 시장이 정말 극심한 공포에 빠졌을 때 발동하는 일종의 안전장치라고 보시면 돼요. 주가가 8% 이상 폭락하면 일단 시장을 좀 진정시키자 하고 20분 동안 모든 거래를 딱 멈추는 겁니다. 이런 공포 분위기 속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은 무려 3조 원에 가까운 주식을 팔아치우면서 한국 시장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우리 개인 투자자들, 바로 개미들이 그 물량을 4조 6천억 원어치나 사들였어요. 그야말로 아슬아슬한 줄다리기가 시작된 거죠. 그리고 바로 이 숫자가 그 위험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줍니다. 2조 원. 이게 뭐냐면 시장의 미수금, 그러니까 초단기로 빌려서 투자한 비투 금액이 사상 최대치를 찍었다는 겁니다. 이 2조 원이라는 미수금은요, 반대매매라는 이름의 시한폭탄이랑 바로 연결됩니다. 빚내서 주식을 샀는데 주가가 더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증권사가 손실을 막으려고 투자자 동의 없이 그냥 주식을 강제로 팔아버리는 거예요. 만약 이 반대매매 물량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면 하락 속도는 걷잡을 수 없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시장이 혼돈에 빠졌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누군가는 돈을 벌고 또 누군가는 모든 걸 잃게 됩니다. 이 위기 속에서 희비가 엇갈린 시장의 명암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승자와 패자는 정말 명확하게 갈렸습니다. 먼저 위너 쪽을 보면 오일 쇼크 수혜를 직접 받은 원유 관련 ETF가 하루 만에 60%나 폭등했고요.
K방산, 그리고 에너지 운반선 수요가 늘어날 거란 기대감에 조선주도 잘 버텼습니다. 반면에 패자 쪽은 바로 우리 한국의 주력 산업들이에요. 공급망 불안감이 커진 반도체, 원재료인 납타 가격이 폭등하면서 직격탄을 맞은 석유화학, 그리고 말할 것도 없죠. 유가랑 물류비 급등을 감당해야 하는 항공, 해운업이 엄청난 타격을 입었습니다. 증권가 분석가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이번 사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보다 한국 경제에 더 큰 충격이다. 왜 이런 말이 나올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나라는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엄청나게 높잖아요. 그런데 반도체, 석유화학, 자동차 같은 핵심 수출 산업 모두가 동시에 타격을 받는 구조이기 때문이에요. 그야말로 피할 곳이 없는 거죠. 자, 그럼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았죠. 이 거대한 폭풍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남아야 할까요? 지금부터는 자료에 근거해서 구체적인 리스크 관리 전략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전문가들은 지금 당장 관리해야 할 4가지 핵심 위험을 꼽고 있습니다. 첫째, 반대매매 위험. 섣불리 이제 반등하겠지 하고 빚내서 들어가는 건 정말 위험합니다. 둘째, 환율 변동성. 혹시 외화 부채가 있다면 지금 당장 점검해야 하고요. 셋째, 고유가가 생각보다 길어질 수 있다는 점. 이건 주요 산업에 계속 부담이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극심한 변동성 그 자체를 조심해야 합니다. 이런 장에서는 단타 매매하다가 손절 타이밍 놓치고 순식간에 큰 손실을 보기 딱 좋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가장 핵심적인 전략은 뭘까요? 전문가들의 의견은 거의 하나로 모아집니다. 이 구조적인 불확실성이 해소될 때까지는 일단 보유 주식 비중을 줄이고 현금을 늘리는 그런 방어적인 자세가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불길한 단어를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바로 스태그플레이션입니다. 이게 뭐냐면 물가는 미친 듯이 오르는데 경기는 얼어붙는 그야말로 최악의 경제 시나리오거든요. 그런데 지금의 고유가와 성장 둔화, 이게 바로 이 스태그플레이션의 초기 신호랑 너무나도 닮아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오늘 분석을 쭉 들어보시니 어떠셨나요? 결국 우리는 이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이렇게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 정말 현금만이 유일한 왕일까요? 아니면 이 위기 속에 또 다른 기회가 숨어 있을까요? 오늘 이 내용이 여러분이 다음 수를 고민하는데 단단한 디딤돌이 되었으면 합니다.